안녕하세요. 영웅 전찬함입니다. 현재 날짜 2022년 1월 6일입니다. 예, 아픈 손가락, 오늘의 특징주 영상에 이어서 이렇게 아픈 손가락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1월 6일, 제가 정한 아픈 손가락 종목은 호성 TNC와 셀트리온, 그리고 카카오 이렇게 세 가지를 정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여기 알체라가 있어야 되는데요. 네, 제가 어제 우리 스페셜 회원님들께서 요청해주신 효성 TNC를 오늘 아픈 손가락으로 선정하겠다고 하고 선정하지 못하게 돼가지고 오늘 효성 TNC가 알체라 대신에 이렇게 넣게 되었습니다. 알체라 같은 경우는 내일 제가 좀 아픈 손가락 종목으로 선정해서 여러분들께 영상 업로드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어제도 이 아픈 손가락 영상을 조금 찍기 전에 여러분들께 찍으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 아픈 손가락이라는 이 취지의 영상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효성 TNC나 뭐 셀트리온, 카카오 등을 비하하려고 만든 영상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오해하시는 분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중에서도 정말 뭐 상한가라든지 또는 하한가 또는 갈 수도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일단은 이 종목들에 대한 방향성을 전차남에 지극히 좀 주관적인 생각에 의해 가지고 주관적인 의견, 주관적인 분석으로 좀 방향성을 제시드리고자 네, 이 종목에 대한 영상을 찍게 되었으니까요. 좀 오해하시는 분들은 없으셨으면 합니다. 일단 제가 종목을 보는 세 가지 기준, 네, 진짜 앵무새처럼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최대주주 지분을 우선 눈여겨보고요. 두 번째는 12개월 사이 공시를 봅니다. 사실 최대주주 지분보다 1년 사이의 공시를 더 눈여겨보는데 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일단은 뭐 지분, 즉 한마디로 주가가 추가 상승 나왔을 때 주가가 어떤 한 테마로 인해서 상승 나왔을 때 특수관계인이라든지 대주주가 지분을 매도한 경우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보고요. 또 1년 사이에 이 회사가 운영 자산이 부족해가지고 주주들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고 돈을 조금 빌려오는 형태인 돈을 좀 빌려온다 가지고 오는 형태인 주주매당 유상증자를 하거나 BW 또는 CB 발행한 경우가 없는지 이런 것도 모두 체크를 하고요. 세 번째는 아무리 테마가 확실하더라도 실적이 없으면은 실적이 부실기업이라고 하면은 그건 말 그대로 그냥 빈 깡통이나 다름없는데요. 일단 실적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좀 탄탄한 회사인지 보고 있고 이 회사의 오너 리스크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가지 네, 세 번째 이렇게 좀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이 아픈 손가락 영상을 찍고요. 그리고 또 우리 좀 스페셜 회원님들이 계신 노란 톡방이라든지요 아니면은 다른 회원님들이 계신 일반 회원님들이 계신 노란 톡방에서도 이런 세 가지 기준을 보고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을 공유해서 수익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효성 TNC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아픈 손가락인데 이 효성 TNC 같은 경우는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스판덱스. 이 스판덱스가 이게 그냥 이 회사의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섬유 부문의 스판덱스 사업을 굉장히 잘 만들어요. 이 회사가 스판덱스 분야 부분에서는 그냥 1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판덱스로 인한 매출 같은 경우가 조금 역대 최고급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스판덱스 같은 경우, 즉 이 회사에서 만든 스판덱스는 아시아와 유럽 미주 지역을 아우르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조금 이 세계 1위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스판덱스의 매출이 증가하다 보니까는 이 효성 그룹의 조금 이 효성 TNC, 효성 그룹 안에 있는 효성 TNS의 조금 재무 같은 경우도 좋은 쪽으로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2022년의 실적 같은 경우도 기대가 된다 해가지고 하나증권에서도 리서치 기사를 좀 낸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최대주 지분 보면은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뭐 효성의 6인 같은 경우가 44% 가까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건강한 상장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공단의 지분이 7% 가까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12개월 사이 공시를 보면은 전혀 문제될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공시를 본다 하더라도 혹시나 문제될 만한 공시가 있는지 해서 봤는데 최근에 올라온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변동신고서를 보면은 여기만 보시면 됩니다. 비율적인 부분, 직전 보고서 제출했을 때, 이번 보고서 제출했을 때 비율이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이 회사의 주가가 상승 나올 때든 하락 나올 때는 이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 같은 경우는 이 회사를 믿고 투자하는 주주들을 위해 가지고 주식을 하나도 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홀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실적 및 오너 리스크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어떤 한 뉴스 기사를 좀 캡처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효성 TNS 스판덱스만 보시면 된다 했죠. 이 스판덱스 같은 경우로 빚더미에서 빠르게 탈출을 했고요. 일단 이 효성 TNS 같은 경우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해서 부채를 빠르게 갚아내고 있고 2조 원에 달하는 부채를 받았는데 1년 만에 부채 비율과 차입금의 의존도를 절반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재무구조 개선에 속도가 붙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뭐 때문에? 스판덱스 때문에요. 그리고 이 금융정보업체인 이 FN 가이드에 따르면은 일단은 이렇게 2020년의 연간 실적과 비교해서 보면은 매출은 63%와 영업이익은 439%로 2021년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스판덱스 보시면 됩니다. 그럼 스판덱스가 뭐냐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스판덱스 같은 경우에 어떤 거냐면은 고무와 비슷한 탄성을 지닌 폴리우레탄 합성 섬유로 주로 운동복에 쓰인다고 합니다. 요새 여러분들 운동복이 워낙에 잘 나오잖아요. 운동복이 워낙에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저도 뭐 평상시에는 정장 입고 다니지만은 조금 일상복을 다 입고 다닐 때는 조금 트레이닝복 같은 경우를 입고 일상생활 할 때 좀 일상생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운동은 안 하더라고요. 안 하더라도요. 그리고 또 뭐 요즘 운동 많이 하시는 뭐 필라테스 뭐 다니시는 남자 또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도 그 쪼이는 뭐라고 하죠? 네,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스판 재질의 그 깍 쪼이는 그 옷 있잖아요. 네, 아무튼 그 옷 같은 경우도 스판덱스 소재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판덱스 같은 경우의 매출은 앞으로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고요. 레깅스와 같은 기능성 의료 수요가 늘면서 호황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무튼 스판덱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판덱스의 매출은 앞으로 더욱더 증가할 거기 때문에 효성 TNC의 매출은 2022년의 매출이라든지 또는 뭐 주가 같은 경우는 앞으로 밝다라고 이야기하는 뉴스 기사인 거고요. 그리고 실적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효성 그룹에 있는 실적이요. 효성이 이겼고 효성 TNC 있고 어제 아픈 손가락으로 말씀드렸었던 효성 첨단 소재 있고 효성 중공업, 효성 화학 등이 있는데 일단 계열사 중에서 전체 계열사 모두가 조금 실적이 조금 개선되고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종 피드백을 드리면은 일단 매출 구조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으로 주가 회복 가능성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53만 4천 원이지만은 이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1차는 60만 원 가까이 홀딩 하셨으면 좋겠고요. 2차는 64만 원까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효성 TNC는요. 이렇게 해서 효성 TNC에 대한 분석을 좀 마무리해드렸고요. 분석과 방향성을 제시드렸고 그리고 셀트리온 보도록 할게요.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매를 하시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종목에 대해서는 보통 25만원, 26만원에 물리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다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가 여러분들께 말로 할게요. 그냥 우리 대한민국에서 바이오 시밀러라고 해가지고 조금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그런 전문 의약품들 있죠. 이 전문 의약품의 복제약을 만드는 회사 중에서는 그냥 대한민국에서 1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에서 시총 상위 제약바이오 회사 중 1위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조금 뭐 지금 현재 코로나19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라든지 진단키트 사업까지도 진출을 해가지고 앞으로도 네, 조금 좀 주가 전망성도 밝은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최대주주 지분을 보도록 할게요. 건강한 기업의 특징처럼 국민연금공단의 지분이 7% 가까이가 있고요. 그리고 최대주주 지분은 29% 가까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일단 개인들의 유통 비율은 높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코스닥 제약바이오 회사 중에서 시총 상위의 회사인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최대주주의 지분이 좀 취약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회사의 조금 공시 내용을 보면은 전혀 문제될 건 없어요. 공시 내용만 보면은 굉장히 다 좋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즉 2021년 연말에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이라는 공시를 보면은 유럽 지역에요. 이 회사에서 만든 레키로나 같은 경우를 수출했고 또 계약을 맺었다는 조금 이 공급 계약 체결에 대한 공시를 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되게 좀 신기한 거는 원래는 보통 10%가 정도 되면은 즉 한마디로 매출액의 10%가 되면은 의무 공시거든요. 네, 무조건 주주들한테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됩니다. 거래소 코스닥 본부에서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근데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좀 주가 가치를 조금 제고하기 위해서 좀 높이기 위해서 10%가 안 되는데도 7.6%, 7.69, 7.7%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일단은 이 주주 가치를 좀 제고하고 주가를 조금 하락하는 거를 방어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조금 공시를
선택해가지고 좀 선택을 했지만 선택해서 공시를 발행한 것으로 저는 알고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10% 매출액 대비해서 10% 미만이면은 선택해서 기업은 공시를 내놓을 수가 있는데 10%가 안 되는데 일단은 이 단일 판매 공급 계약책을 공시를 냈다는 거는 주주가치 제고의 목적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굉장히 좀 혀가 꼬이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는 무리는 없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실적 및 오너 리스크 보도록 할게요. 일단 증권가에서는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올해 사상 최대 매출 전망이 된다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조금 안 좋은 부분도 있죠. 이 셀트리온 소액주주와 뭐 회사가 전면전 내주 집회 예고 한다고 하는데 어제 제가 아픈 손가락이라고 말씀드렸었던 박셀바이오처럼 그렇다고 해서 셀트리온의 최대 주주가 소액 주주 상대로 고소를 하거나 분쟁을 하는 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주가가 너무 하락 나오니까요. 하락하니까는 소액 주주들 같은 경우가 즉 셀트리온의 주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액 주주 같은 경우가 조금 노조처럼 모여가지고 이렇게 좀 집회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셀트리온 소액 주주 비대위가 좀 주주 서한으로 해서 조금 이 서정진 회장, 서정진 명예회장과 그리고 셀트리온 현재 이사회 의장한테 조금 제시하는 조건들을 가지고 와봤는데 배당에서부터 합병, IR, 공시, 자사주, 분기배당, 스톡옵션, 사회이사 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로 봐야 될 거는 일단 과도한 주가 하락에 대한 방어의 목적으로 조금 100만 주 이상의 자사주 매입을 즉각 검토해 줄 것을 좀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거는 증시에서 호재로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전관의 분기배당을 추가해 줄 것. 어떻게 보면은 기존 주주들을 위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쳐달라는 거죠. 회사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40만 개인 주주들을 대표하는 비상대책위원회에 사회이사 추천권을 보장할 것. 즉 한마디로 40만 명의 이 셀트리온을 투자하고 있는 40만 명의 개인 투자자 중에서 한 명을 셀트리온의 비상대책위원회 사회이사로 추천권을 보장해달라고 하는 건데 사실상 이것도 회사를 압박하는 것 중에 하나겠죠. 네, 근데 사실상 이런 조금 회사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금 요구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의견이 좁혀질지 안 좁혀질지는 조금 미지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 모멘텀을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정맥형 주사용 치료제인 레키로나 수요 증가에 따른 매출 증가가 앞으로 이어질 거고요. 그에 따른 좀 주가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레키로나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치료자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코로나19 치료자면은 우리가 지금 아직 도입은 안 됐지만은 머크사에서 개발한 몰루피라비르 성분으로 개발한 경구용 치료제도 있겠고 하이자에서 에이즈 치료제 성분으로인 팍스로비드, 네, 팍스로비드 성분으로 개발한 경구용 치료제도 있고요. 그 외 레드힐 컴퍼니라든지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렸었던 안트로킷 롤롤이죠. 대만의 골든바이오텍과 한국 BNC가 악수해가지고 만든 좀 악수해가지고 현재 개발하고 있는 경구용 치료제라든지 제넨셀에서 만들고 있는 제넨셀에서 단팔수인가요? 그 성분으로 해가지고 만들고 있는 경구용 치료제라든지요.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지만은 이 레키로나 같은 경우는 이미 2020년 겨울에 즉 모더나랑 하이자 백신이 개발돼서 긴급 승인을 받았을 때 레키로나는 이미 셀트리온에서 만든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미국 FDA에서도 긴급 승인을 받았고요. 근데 이 레키로나 같은 경우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좀 주목을 못 받았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식약처 같은 경우가 특히나 제약바이오 회사 미국이나 유럽에서 만든 제약바이오 백신이나 치료제에 관해서는 좀 간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회사에서 만든 치료제라든지 백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좀 정치적으로 조금 계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키로나 같은 경우는 현재도 조금 코로나19 중증 환자한테 좀 사용을 하면 좋겠는데 이 식약처에서 정한 기준 같은 경우가 레키로나가 네, 한 50세 이상의 위중증 환자한테만 사용할 수 있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식약처에서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50세 미만의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레키로나를 사용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음압병상이라든지 전용 병상에 가서 이런 에크모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인공호흡기 여기 삽관해가지고요. 그걸 통해서 조금 인공호흡 치료를 또 하고 있고 그 외 조금 통증을 억제시키는 덱사메타손이라든지 네, 그럼 아니면은 조금 렘데시비르라든지 이런 병용 치료를 통해서 위중증 환자를 좀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해요. 사실 이 레키로나 같은 경우가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경구용 치료제보다 더 편리합니다. 왜냐면 경구용 치료제 같은 경우에 머크나 하이자 같은 경우는
일단 코로나19 내가 신규 확진 받았다라는 이 처분을 신규 확진, 즉 양성 판정을 받고 나서부터 5일 동안, 5일 동안 약알만, 즉 알약만 한 30개에서 40개를 먹어야 됩니다. 비용도 한 80만 원 가까이가 되고요. 근데 그 5일 지나고 나서 먹으면은 효능이 확 떨어집니다. 근데 이 정맥 주사용 치료제인 레키로나 같은 경우는 일단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다음에 2주 이상의 자가격리 또는 조금 그 관찰 기간을 지나고 나서 경증에서 중증으로 넘어갔을 때요. 병원에 가가지고요. 단순히 병원에 가서 이 정맥에다가 주사만 맞고 한 60분 정도만 이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주사인 레키로나를 조금 병용을 한다고 투여를 한다고 하면은요 60분 동안요 그러면 끝입니다. 즉 한 번만 주사 맞으면 그냥 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키로나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경구용 치료제보다 더 편리하고 또 보험도 적용되기 때문에 좀 7, 80만 원 하는 경구용 치료제보다 훨씬 더 낫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좀 소외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월 달에 머크에서 만든 경구용 치료제라든지 경구용 치료제가 뭐 50% 이상의 효능이 나왔다 이렇게 발표했을 때나 화이자에서 만들어진 팍스로비드가 미국 FDA 긴급승이 떨어졌을 때나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레키로나의 조금 판매를 구매하는 구매 계약을 체결하기보다 화이자라든지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를 선구매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주가가 더 약세를 보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네이버 토론방 같은 데 보시면 이런 얘기도 많았어요. 진짜 뭐 현 정부가 레키로나 자국 백신 자국 제약바이오 회사에서 만든 치료제를 더 챙겨줘야지 검증승도 확인도 안 된 머크의 멀루피라비르라든지 하이자의 팍스로비드를 산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말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코로나19 mRNA 백신 개발 진행 중으로 백신 관련 줍니다. 이 회사는요. 이 백신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개발하기 힘든데 왜냐면 특허권 분쟁 때문에 좀 개발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회사 자체의 유보 현금이 굉장히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더라도 곧 mRNA 백신을 개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항체 치료제 연구 및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라든지 델타 변이에 맞는 맞춤형 항체 치료제를 연구 및 개발을 하고 있고 최근에 임상 1상 유효성 평가에 통과를 했고요. 세 번째는 흡입형 치료제라고 해가지고 하반기에 현재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막바지 단계에 있어가지고 하반기 식약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을 할 거라고 합니다. 네볼라이즈 흡입형 치료제죠. 리스크는 어떤 거냐? 하이자 경구용 치료제가 이제 오는 1월 또는 2월 정도에 우리나라에도 조금 도입을 할 겁니다. 이제 도입이 되고 복용이 들어갈 겁니다. 위중증 환자 대상으로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주가는 조금 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계속 공매도의 대체 잔고가 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체 잔고가 올라간다는 건 주가 상승에 있어서 방해물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공매도 제도만 좀 개편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개인 투자자도 공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하는 거랑 외국인이 공매도하는 거랑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60일 이내, 즉 공매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없는 주식을 내가 돈이 없어요. 내가 없는데 일단 빌려가지고 그 주식을 매도하는 겁니다. 매도하는 순간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주식을 매도를 해가지고 매도를 하는 순간 공매도가 성립이 되는 건데 빌려가지고 매도하는 순간 공매도가 성립이 되는 건데 이 빌린 거를 또 갚아야 되는 대차 상환 기간이 개인 투자자는 60일밖에 안 됩니다. 근데 외국인은 무기한이에요. 즉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무기한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빌려 쓸 수 있어요. 계속 증권사라든지 기관을 상대로 계속 공매도 이 셀트리온 주식을 가지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빌려가지고 계속 공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는 60일 안에 울며 겨자 먹기로 공매도 쳐가지고 손실을 받든 수익을 보든 간에 갚아야 되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냥 이자만 내면은 계속 무기한으로 쓸 수가 있는 게 이게 조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공매도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대권 후보들 같은 경우가 공매도 제도를 좀 수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공매도를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대차 잔고 증가가 조금 이 셀트리온 주가 상승에 조금 부담인 역할을 하고 있다. 볼 수가 있어요. 피드백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최종 목표가는 29만원 잡고 홀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주식도 모르는 조금은 타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제2의 셀트리온입니다. 제2의 셀트리온처럼 크게 올라갈 종목입니다 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부실 기업의 제약바이오 회사들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합니다. 여러분들께. 여러분들 그런 거에 속아가지고 절대 사지 마시고요. 제2의 셀트리온 살 바에는 지금 주가 눌림 나와 있는 셀트리온 사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네, 이 셀트리온 보유자 같은 경우는 목표가 29만원 잡고 홀딩했으면 좋겠고요. 이 회사는 대한민국 최고의 복제약을 만드는 바이오시밀러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상승 가능성이 큰 종목 중 하나예요. 실제로 삼성전자가 주가 2%만 하락해도 코스피 지수 2% 하락하고 삼성전자랑 연계되어 있는 제약바이오 회사들, 반도체 회사들, 즉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 전부 다 하락 나오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만 하락 나온다 해도 코스닥을 구성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회사들 전부 다 대부분이 하락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주가가 웬만해서는 신라젠처럼 오너가 조금 이 주가 상승 나올 때 지분을 매도해서 고급 주택을 산다거나 또는 횡령하지 않는 이상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망하거나 위험하게 될 회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의 셀트리온 찾을 바에는 셀트리온 사는 게 낫다 말씀드리면서 셀트리온은 여기서 정리를 할 거고요. 자, 카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가 이제 딱 10만원이 돼버렸어요. 이게 원래 13만원일 때가 정부에서 규제한다고 해가지고 13만원까지 하락 나왔었는데, 네, 추가적인 하락 나오면서 10만원까지 빠졌는데, 카카오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주로 흔히 쓰는, 네, 조금, 메신저 어플이기도 합니다. 최대주주 지분은 일단은 뭐 문제될 거 없습니다. 네, 굉장히 좀 건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12개월 사이 공시를 본다 하더라도 문제될 거 없어요. 네, 그런데 이 회사 역시도 공매도가 너무 많습니다. 공매도 비율이 2021년 5월 3일에 공매도가 재개되고 나서부터 공매도 부분만 하더라도 이 회사가 1조 8,488억, 즉 2조 가까이가 공매도 금액이에요. 즉 한마디로 공매도가 많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있어서 좀 더딘 부분이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주가가 하락 나온 이유를 보면은 작년 3분기였죠. 작년 3분기에 현 집권 여당의 당대표였던 송땡땡 씨가 조금 거대 조금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라든지 카카오의 독점적 위치를 좀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카카오라든지 네이버가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메타버스나 NFT 같은 경우에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겠다 하면서 규제성 발언을 해가지고 역시나 IT 관련주가 하락 나오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리고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에서 나스닥 지표에서 뭐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기술주, IT주가 빠졌기 때문에 겨박제로 해가지고 또 오늘도 5% 이상 하락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거를 공매도 친 외국인이나 개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늘 주가 하락 나왔을 때 좋았겠지만은 솔직히 천벌받을 사람들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카카오 같은 경우 공매도 비용이 요 정도나 되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있어서는 조금 더딜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최종 피드백은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은 국채금리 상승과 그리고 정부라든지 정부의 규제정책 지속으로 인해서 즉 정권이 교체되거나 대선이 끝나기 전에는요 좀 9만원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정권만 교체된다고 해도 주가는 바로 상승 나올 수 있다 봅니다. 왜냐면은 현 집권 여당의 정책 같은 경우가 보통 좀 규제입니다. 규제고 정부 차원에서 조금 경제를 좀 주도적으로 좀 끌고 가려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집권 여당이 혹시라도 다음에도 대권을 잡게 된다면은 좀 추가적인 하락도 불가피하겠지만은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 9만원까지 하락할 가능성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보다는 9만원 초반대 월시에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시는 게 굉장히 좋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2만원에서 13만원까지는 들고 가시는 거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픈 손가락 종목으로 카카오 그리고 또 셀트리온 그리고 효성 TNC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봐드렸고요. 이 아픈 손가락 종목에서 제공해드리는 분석은 절대 종목에 대한 비하 의도 없고요.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분석은 제 주관적인 의견으로 여러분들께 좀 분석해서 영상을 업로드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투자하신 데서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아픈 손가락에 선정되는 기준 같은 경우는 스페셜 회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시는 종목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물리셔가지고 힘드시다고 말씀해 주신 종목들 중에서 공통 분모에 해당되는 종목들만 제가 선정해서 하루 3개에서 1개 정도 이렇게 선정해서 좀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픈 손가락 좀 분석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조금 투자하시는 슬기로운 투자 생활에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영웅 전찬함이었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